자, 육식갑자에서 나온 나이를 나타내는 고사성어가 많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육식갑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지라는 게 있습니다. 간지. 간지. 하늘을 뜻하는 십간과 땅을 뜻하는 십이지를 간지라고 해요. 간자는 방패간자를 쓰는데 나무줄기의 뜻이며 양이며 하늘을 뜻하고 지는 지탱할 지자에서 나온 건데 나뭇가지 뜻으로 음이며 땅을 뜻함이 있습니다. 십간은 들어봤을 겁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 그런데 9번에 발음을 제가 잘못 써놨습니다. 인개가 아니라 임개입니다. 임. 밑에가 니은이라 미음으로 바꿔주세요. 임개. 그 다음에 12지는 들어봤을 겁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 십간입니다. 십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를 십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얽힌 전설이 있습니다. 신화라고 해야겠네요. 신화가 있습니다. 옛날 동쪽 하늘을 다스리던 임금이 제준이었었고 그 부인이 희화였습니다. 이 제준과 희화 사이에서 10쌍둥이가 태어납니다. 10명의 아들이 태어나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입니다. 그 10개의 아들들은 다 태양이었어요. 태양. 10개의 태양. 자, 동쪽 첫 번째 그림입니다. 동쪽 하늘 임금 제준의 아내는 첫째 날은 첫 번째 아들을 태웠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술에 태우고 동쪽의 부상이란 뽕나무에서 출발해서 하루 종일 하늘을 달려서 서쪽에 있는 함지에 도착합니다. 이 수레가 달릴 때 사람들은 낮입니다. 낮으로 인식했습니다. 태양이 떠 있는 때. 함지에 도착한 희화는 더워서 샤워를 한 후에 사람들 잠자고 있는 밤에 지하세계를 통해서 밤새 달려서 다시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간 후에 첫째 아들을 내리게고 둘째 번 태양을 태우고 또 하늘을 달립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쉬지 않고 희화는 아들들을 태우고 하늘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잠 안 자고 매일 하다가 결국은 그 희화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어머니가 잠에 빠지자 10개의 태양들은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 태양들은 10일에 한 번씩 밖에 세상 구경 못했었는데 어머니가 잠들자마자 동시에 10개의 태양이 세상 구경하러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세상은 불바다가 됩니다. 불바다. 그때 땅을 다스리고 있던 임금은 요임금입니다. 요임금이 보니까 세상이 불타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요임금은 하늘의 임금 제준에게 핸드폰을 칩니다. 여보쇼, 우리 못 살겠소. 이것 좀 보소. 제준이 핸드폰 받고 진짜 지하를 쳐다보니까 지상을 쳐다보니까 다 불바다가 됐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늘왕 제준은 자기의 부하 중에 활을 잘 쏘는 예란 신을 내려보냅니다. 10개의 황금 화살을 주면서 가서 내가 내 아들 버릇을 가르쳐라고 보냅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지상으로 내려온 얘는 활에다가 황금 화살을 걸고서 한 방을 날렸는데 첫 번째 화살에 첫 번째 태양이 맞고 명중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진 곳에 가봤더니 달이 3개 달린 까마귀가 떨어졌습니다. 이걸 삼조고라고 합니다. 삼조고. 두 번째 화살에 두 번째 태양이 떨어지고 세 번째 화살에 세 번째 활이 떨어집니다. 백발백중입니다. 그 옆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요임금이 10개의 화살을 쏘아서 10개의 태양이 다 떨어지면 세상은 암흑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얘가 화살 쏘는 데에 정신 팔린 동안 조용히 가서 얘의 화살통에서 한 개의 화살을 빼서 숨겨버립니다. 9개의 태양을 떨어뜨린 얘는 다시 하나의 화살을 찾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9개의 태양을 떨어뜨린 얘는
의기양양하게 하늘을 올라갑니다. 임무를 완성했으니까. 그러나 하늘문에 도착하자마자 포졸들에게 잡혀서 제준에게 끌려갑니다. 제준에게 가자마자 하늘 임금 제준은 노발대발합니다. 내 이놈이죠. 내가 너에게 버릇을 가르치라겠지. 내 아들을 죽이라겠느냐? 너는 이제부터 신의 지위에서 인간으로 추방하겠노라. 너는 네 부인과 네 부인 항아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가서 사람과 똑같이 병들고 고통을 당하다 죽는 형벌을 내려놓으라 하고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자기 부인과 함께 신에서 인간으로 격화되어서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세상으로 내려왔더니 중국으로 내려왔어요. 온통 세상은 미세먼지 투생이고 그 다음에 황사가 불어대고 언제 코로나가 남쪽에서 올라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하루하루가 됐습니다. 항아는 매일 남편에게 바가지를 박박 씁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게 뭐냐. 바가지를 매일 긁히던 얘는 참다 못 참고 내 잠시 다녀오리다 하고 서쪽으로 갔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누가 있죠? 얘부터 서쪽으로 계속 가면은 거기에 신들의 어머니 서왕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왕모. 서왕모는 세상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서왕모는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손오공에서 서왕모가 기르는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100년 살고 하나는 1000년 살고 하는데 그 복숭아를 실컷 따먹은 놈이 있죠. 누구죠? 그렇죠. 손오공이죠. 그래서 손오공은 죽질 않았죠. 자, 서왕모한테 갔더니 서왕모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불쌍한 얘여. 당신은 임무를 완수했는데 제준이 너무 가혹한 형벌을 내렸구려. 내가 당신 부부를 위해서 2첩의 약을 줄 테니까 이 약을 먹으시오. 그럼 다시 당신들은 신이 될 것이오. 2첩의 약을 줍니다. 단 날짜를 잘 택해서 먹어야 됩니다. 라는 당부를 합니다. 2첩의 약을 가지고 와서 신나게 들어왔지만 자기 부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남겨놓습니다. 내가 신이 되는 약을 2첩을 얻어왔소. 언제 먹어야 될지 내가 점치고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시오. 남편이 떠난 뒤에 돌아온 항아는 메모를 봅니다. 빨리 먹고 싶어요. 하루 기다려도 남편 안 오고 이틀, 사흘, 나흘 기다려도 남편 안 옵니다. 코로나는 자꾸 오는 것 같고 다급해진 항아는 2첩의 약을 그냥 다 털어서 한꺼번에 먹어버립니다. 약을 먹자마자 4번째 그림처럼 하늘은 붕붕붕붕 떠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남편인 얘가 와봤더니 약은 없어지고 부인도 없어진다. 남편은 통곡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다 같이 가면 될 것을. 자, 하늘로 날아가는데 날아가다 보니까 좀 안 될 것 같아요. 하늘 날아가서 내 남편 어떻게 했느냐란 힐난 받을 것 같고 해서 결국은 달에 가서 잠시 쉴까? 하고 달로 갑니다. 남편 기다리기 위해서 달로 가봤더니 달엔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찍어도 넘어가지 않는 개수나무 한 그루에다가 그 다음에 불사약을 찍고 있는 토끼 한 마리가 다였습니다. 외롭고 춥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결국은 항아는 점점 몸이 줄어들어서 밑에 있는 첫 번째 칸에 있는 것처럼 두꺼비로 변합니다. 두꺼비로. 자, 집안에 고구려 최초 수도였던 집안에 가면요. 아주 큰 무덤이 있어요. 고구려 때 무덤. 오휘분 오호묘라고. 그 묘에 가면요. 사방에 신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 같은 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쪽은 태양신, 왼쪽은 달신입니다. 태양은 양이기 때문에 남자로 그려져 있고 달은 음이기 때문에 여자로 그려져 있습니다. 태양신의 머리엔 동그란 태양이 그려져 있고 가운데 잘 안 보이지만 까만 삼조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삼조고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왼쪽은 좀 지워져서 잘 안 보이는데 하얀 달 가운데 두꺼비가 들어있습니다. 항아가 변했을 땐 두꺼비.
자, 달에 최초로 발자국을 찍은 사람은 누구죠? 대부분 미국의 암스트롱이라고 알고 있죠? 그러나 중국에선 코웃음을 칩니다. 웃기지 마시오. 달에는 중국 사람인 항아가 먼저 갔소 라고 중국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달 탐사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그 달 탐사 위성이 항아, 한자는 항아고 중국말로 창어입니다. 창어 1호, 창어 2호, 창어 3호, 창어 4호 다 성공했습니다. 인터넷 한번 찾아봐요. 자, 말이 길었습니다. 십간이란 뭐냐? 동쪽 하늘 임금과 임금 재준과 그 부인인 희화 사이에서 태어났던 10명의 아들인 10개의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명칭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입니다. 12지입니다. 12지.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개를 12지라고 합니다. 땅을 뜻하는 숫자 12개입니다. 아까 했던 십간은 하늘을 뜻하는 숫자 10개, 땅을 뜻하는 숫자 12개입니다. 이건 들어봤을 겁니다. 옛날에 옥황상제가 동물들에게 정월 초하루에 제일 먼저 하늘 문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너희들에게 지위를 줄게 라고 했대요. 그 얘기 듣자마자 소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열심히 걸어갔답니다. 하늘문에 도착하기 전에 소의 머리에 몰래 숨어있던 쥐가 툭 튀어나와서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다. 그죠? 그래서 쥐를 뜻하는 자가 첫 번째, 소를 뜻하는 축이 두 번째,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때를 뜻하기도 하고 시간을 뜻할 때도 썼어요. 요즘은 하루가 24시간이지만은 옛날에는 12시간이었습니다. 지금 23시에서 1시 사이가 자시, 그 다음에 1시에서 3시 사이를 축시, 그런 식으로 합니다. 혹시 라디오, KBS 라디오 12시에 딱 들어본 사람 있으면은 뚜뚜뚜뚜 하면은 자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요. 자시의 가운데 자정입니다. 낮 12시에도 들어보면 뚜뚜뚜뚜 하고 뭐라고 하냐, 정오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 가운데인 오시가 11시에서 1시 사이로 오시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12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60갑자가 뭐냐? 십간의 첫 번째 갑을 따고 그 다음에 12지의 첫 번째 자를 따서 갑자라고 합니다. 갑자. 십간과 12지의 결합으로 만든 것. 1번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볼게요. 갑자, 2번 을축, 3번 병인, 10번 개유가 됩니다. 그런데 위는 다 끝났는데 밑에는 또 수레가 남아있어요. 그땐 다시 위는 갑부터 시작합니다. 갑술, 을해 이런 식으로 계속 돌다 보면 마지막 개해까지 가면은 60개가 됩니다. 이것을 60갑자라고 합니다. 60갑자.